네, 저는 고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더 탐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취재가 있을 때 같이 하자는, 동행하자는 연락을 받았었고. 지방으로 최영민 대표가 취재를 할 때 같이 영숙님한테 같이 가자? 네네네, 그랬었고 제가 제보했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기에 네. 뭐 같이 하는 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도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취재에 어떻게 촬영을 잘 하는가, 또 네. 특정 장소에 갔을 때 뭔가 어떤 것 조작된 것들을 찾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행해서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 더 탐사 최영민 씨와 성관계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강제로? 합의하에 한 것도 있었고 강제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 임신을 했다는 그런 증거라든가 기록, 병원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영민 씨한테 확인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임신했다고 최영민한테 얘기했고 낙태 종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날 이제 본인이 이제 테스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최 감독에게, 최영민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신의 이제 임신 테스터기를 통한 임신 사실을 처음 인지한 날입니다. 네네. 여기 날짜가 나오죠? 예. 2022년 10월 29일로 나옵니다.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그것을 찍어서 문자를 보냈고, 그날 낮에 최영민하고 만났고 다산에 있는 다산 제빵소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최영민이 굉장히 저자세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아이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짐작은 못하지만 평탄하진 않을 거야. 너랑 내 나이도 무시 못하고 난 내 생각은 안 해. 어떻게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만 생각하지.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은, 이건 바로 최영민의 글이죠. 예. 그랬더니 네. 이에 대해서 그 영숙 씨가 말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아이한테 와줘서 고맙다, 축하한다라고 말해봤니? 그러니까 최영민이 그러네. 다시 영숙 씨가 아이의 삶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 아이의 삶이 평탄하지 못하겠지. 말하는 거 인간 쓰레기네. 하니까 최영민이 점점점 그러네라고 답합니다. 아, 이게 그 아기 사진을 보낸 거군요. 영숙 씨가 최영민에게. 최영민 씨가 그 영숙 씨 주장에 따르면 중절을 위한 비용을 댔다. 그 성격상 이제 이건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금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했다라는 게 영숙 씨 이야기고요. 이거 최영민 씨 카드인가요? 네. 최영민으로 돼 있네. 네, 예. 최영민으로 되어 있고 카드 번호가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원하지 않은 관계를 가졌다는 건가요? 네,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표시를 했어요. 예. 처음에는 뭐 이제 그래도 뭐 본인도 뭐 인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교제 상태로 성관계를 맺고 임신 낙태까지 간 거예요. 낙태 종용을 받아서. 그러면 그 과정에 성폭행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성관계, 그러니까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저도 똑같은 이 여성의 주장을 접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사실은 받았고,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 여성으로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박 기자님한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최영민 씨 그게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을 쓰진 않았는데 그게 내가 이제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어떤 진위 여부를 내가 거기서 밝힐 수도 없고 임신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실을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저는 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감독도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저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회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돌발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또 1층에 스튜디오 또 그것 때문에 그게 나가는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이 요즘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알았어, 내가 강진관한테 전화해서 내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할게. 내가 최영민 너무 미워서 다 증거 조작한 거고 일부러 최영민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2월 7일 날, 예. 2월 7일 날 이제 나왔던 걸 보면은 이제 최영민과 영숙 씨의 대화, 영숙 씨가 사실상 이제 거짓 자백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바로 끝나자마자 즉시 이어서 영숙 씨는 박대용에게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날 방금 보신 문자대로 박대용은 영숙 씨에게 이제 안선아 실장과 박대용 강진구가 들어가는 진상조사위에 너 와서 너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해. 공식적으로. 2월 13일 날 이제 전화를 영숙 씨가 안 받으니까 여기 박대용이 그런 문자를 남기죠. 잠깐 통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통화 가능할 때 연락을 달라. 진상조사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박대용은 영숙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 이제 어떤 더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숙 씨를 더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영숙 씨가 고통을 받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중간에 입원도 했고 약도 처방받고 왜냐하면 자살 시도가 있었어요. 3월 19일 날 영숙 씨가 수면제 배갈을 먹고 이제 그냥 나 하나 죽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아하. 정황상 몰카의 흔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몰카?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최영민이 우리 영숙 씨를 상대로 해서 몰카를 찍었다? 예, 그 멘트가 있습니다. 멘트가 있죠, 지금. 2, 3초 찍고 바로 지웠다고 했잖아. 최영민이 그렇게 말한 겁니까? 네네네. 그것도 불만이라면 사과할게. 보통 몰카라 그러면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찍는 걸 몰카라고 하진 않느니. 성관계 몰카. 최영민 PD에게 또 답변이 왔는데 역시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지금 영숙 씨겠죠? 영숙 씨의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절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성추행을 했거나 한간에 도는 사실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 교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사적 복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교제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을 가지고 저희 그 묘탐사를 이게 공격하는 곳에 이제 이용한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그냥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몸도 온전치 않아요. 네. 그런 상태인데 더 탐사 임원진들이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거나 시민 파리하면서 후원금 모집해서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짓밟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